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얼마 전 현대 과학에 의한 베토벤의 DNA 분석 결과에 관한 것이며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베토벤의 사망 원인은 납중독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근래의 첨단 유전자 과학에 의해 베토벤의 사망 원인이 납중독이 아니라는 것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베토벤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날, 베토벤의 비서 신들러는 그의 서랍에서 몇 통의 레터를 발견하게 되죠. 세 통의 편지는 평생 사랑한 여인에게 쓴 발송이 안 된 이모랄 빌러브드라는 러브레터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서와 함께 적힌 나를 부검하시오. 베토벤의 사기꾼 비서 신들러는요, 이 서신들 중 사랑의 편지들을 슬쩍 훔쳐간 후 13년 후 공개했고,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가짜 베토벤 전기를 써가지고 음악 역사를 왜곡하는가 하면 베토벤이 평생 청각 장애로 메모하던 대화 수첩의 3분의 1이나 훔쳐서 팔아먹습니다.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고 3일째 되던 날, 숱이 풍성했던 그의 머리는요, 한 올의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삭발을 시켰냐고요? 조문객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갔기 때문입니다. 부검은 세 군데로 집중됐습니다. 두개골을 자르고 뇌의 주름을 관찰하는 것과 청각장애가 있었던 그의 귓뼈를 자르고 귀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장기를 부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베토벤의 간은 반쪽으로 줄어 있었고 고무천 질기며 좁쌀 같은 그 돌기가 간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부검 의사는 사망 원인이 간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1994년 영국 런던 소도비 경매에서요, 베토벤의 그 500가락 정도의 머리카락이 담긴 라켓이 경매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토벤 소사이어티 일원 4명에게 그 당시 한화로 8천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 미국 시카고 아르곤 건강연구소에서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DNA로 분석. 베토벤은 일반인보다 100배 높은 납성물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후 베토벤은 납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독일 튜빙겐 대학에요, 그 고고학을 전공하는 아주 똑 부러지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우린 새로운 과학으로 베토벤의 DNA를 다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강한 의견을 계기로 유전자 연구팀들은 그래,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겠군, 그럼 착세 볼까나?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독일 막스 프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유전자 검사를 마친 그들은 커런트 바이올로지, 그 학술지를 통해서 베토벤의 머리카락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지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며 깜짝 놀랄 가정사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힙니다. 이들은 베토벤 DNA를 분석하면서 여러 번 깜짝깜짝 경기를 일으킵니다. 베토벤의 연구학자 윌리엄 맥스데스는요, 다시는 안 섞는다 하며 아메리칸에서 베토벤 소사이티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베토벤의 패밀리 트리, 그러니까 족보, 그리고 그 당시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가져간 사람들, 당시는 네덜란드였는데 지금은 그 벨기에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베토벤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추적하고 총 8개의 머리카락 더미를 입수해서 DNA 검사를 했고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에 납중독이라고 하던 그 머리카락은 여성의 것이며 가짜였던 것입니다. 베토벤의 세상을 떠나자 베토벤의 친구며 피아니스트였던 훈멜은요, 15살 난 그 제자 힐러와 조문을 갖고 힐러는 그때 얻은 베토벤 머리카락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카락 일부를 잃어버린 그 힐러의 아들은 자신의 와이프 머리카락을요, 그 라켓 속에 채워서 넣은 것이었어요. 작가 러셀 마틴은 베토벤의 헤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5년에는요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더 깜짝 놀란 소식도 계속 나옵니다. 둘째, 벨기에 사는 베토벤의 친척이라던 사람들은 베토벤과 유전자가 다름. 셋째, 더 놀라운 것은 성접촉이나 주사기 아니면 출생 때 엄마로부터 전염되는 만성 비간염 바이러스가 사망 원인. 그러니까 만성 A 간염이 아니고 B. 넷째, 우리가 알고 있는 루드비그 반 베토벤, 그 가문의 베토벤이 아님. 즉 베토벤의 아버지가 베토벤의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자 팀은 누구를 의심했을까요? 베토벤은 네덜란드 플랑드르의 음악을 이끈 그 위대한 궁정음악가 할아버지를 엄청 존경하며 프라우드했고 또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베토벤이 독일 귀족도 아닌데 귀족 행세를 한다며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네덜란드 귀족 혈통인 할아버지 덕분에 명예 회복을 하게 되죠. 베토벤은 독일 귀족이 아니라 네덜란드 귀족 혈통임을 선포하느라 땅땅땅. 그런데 이번 DNA 검사에서 그의 혈통 5명이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조상의 Y 염색체와 베토벤의 Y 염색체를 확인한 결과 베토벤과 할아버지 염색체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라함유시 박사 연구팀은요, 베토벤의 할머니에게 포커스합니다.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자, 베토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견원지간, 베토벤 아버지는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안 받음. 그 당시 유럽에서 이 세례 증명서는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서자나 불륜으로 낳은 자식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외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거의 200년간 속은 것인가요? 건강 문제 팩트도 정확히 밝혀지죠. 베토벤의 주치의가 말한 알코올 또는 민물고기 등 음식을 통해 걸리는 A형 간염이 아니라 오직 성접촉, 주사기 공유, 출산 때 감염되는 그 당시에 약도 없는 심각한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사망 원인이 밝혀집니다. 유전자 연구팀은 베토벤이 성병에 걸렸거나 정맥주사를 맞은 흔적을 발견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며 베토벤은 탄생 때 어머니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56세까지 열병, 류마티스, 난청, 청각장애, 황달, 복통, 폐렴, 복부 팽창에 시달렸는데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오는 증세들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도 비슷한 증세로 세상을 일찍 떠났죠. 베토벤은 고통을 참기 위해 모르핀 대신 화이트 와인을 자주 마셨는데 이 값싼 화이트 와인은요 사탕수수 대신 아세트산 그 납성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납 중독으로 의심을 했지만 납과 알코올 수치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라인강의 민물고기를 아주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많은 그 사람들은 그가 B형 간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민물고기에서 A형 간염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베토벤이 이곳을 즐겨 찾았고 또 이곳에서 그 작곡적 아이디어가 팡팡 나오던 그 라인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라인강은 갔다 왔는데 다뉴브강은 아직 못 갔습니다. 도나우강은 다음에 갈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뉴브강, 도나우강 모두 다 같은 강이며 유럽에 물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라인강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사실 몇백 년 전요 이 오스만 제국이 나일강을 욕심을 막 내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슈베르트의 숭어, 베토벤의 뱃노래, 요한 스트라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바노비치의 다뉴브의 잔물결, 딴딴 따라리
맨델스존의 뱃노래, 이 모두가 라인강을 묘사한 명곡들이며, 이렇게 라인강은 고전파 시대와 낭만파 시대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살아생전 자신의 머리카락을 누구인가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곡을 잘 소화해낸 피아니스트 안톤 알룸에게요,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이 사기꾼들이요 가짜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베토벤이 그를 방문했을 때, 베토벤 씨, 머리카락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베토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이거는 갈색 염소털이잖아. 음메. 베토벤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안톤 알룸에게 쥐어줍니다. 베토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할아버지도 궁정음악가, 그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도 궁정음악가, 그리고 그의 손자가 아닌 베토벤도 천재음악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연습으로 스스로 천재를 만든 것입니다. 베토벤 할머니가 술 한잔하고 취해서 외도를 했건, 베토벤이 베토벤 가문의 혈통이 아니든, 베토벤은 고전파에서 낭만파를 이끈 최고의 음악가임은 틀림없으며 200년 동안 끊임없이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기족이면 뭐라고 상놈이면 어떻습니까?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수많은 마스터피스들을 작곡할 수 있었던 베토벤의 그 불굴의 의지, 인내력, 엄청난 연습,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재성에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